2014년도 드디어 이제 해가 넘어갔어. 3월 거 질문사항 뭐 있을까? 2번 문제. 네. 이번 문제. 원자력 발전소 발전 후 폐연료봉에 포함된 물질의 비율과 이 발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핵반응 중 하나를 나타낸대. 95%의 비율은 거의 똑같이 쓰잖아. 그지? 이건 반응에 참여하지? 않다고 보는 게 낫지. 됐어? 요게 누구야? 238이지. 92번 우라늄 238은 변화가 238은 변화가 없어.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반면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는 이놈이 누구야 하면 235짜리네. 92번 질량수 235짜리가 한 5% 정도 있는데 나머지 1% 정도만 남아있어. 되겠나? 그 이후에 핵분열 생성물로 바륨이라든지 칼륨 이런 것들로 돼 있네라는 뜻이지. 그래서 가라고 불러줄 놈은 결국엔 원자부 92번 우라늄 되겠지? 질량수 235짜리야. 되겠나? 여기에 중성자는 원자번호 제로의 질량수 1이라 쓸 수 있지. 되겠나? 그렇게 해서 바륨과 칼륨이 만들어지면서 세 개의 결국엔 나는 중성자를 뜻할 것 같은데, 그지?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대 하고 있어. 되겠나? 네. 우리는 이런 핵 반응에서 따져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전하량 보존이 있어야 돼. 전하량 보존으로 92 플러스 0은 바륨 원자번호 몇 번이에? 56번이지. 맞나? 56번. 칼륨 원자번호 36번. 아니다. 칼륨이란다. 크리톤이지. 그래서 56 플러스 36의 3배의 x가 되겠어. 근데 x 보면 알겠지만 0이지. 예. x는 0이잖아. 되겠냐? 예. 두 번째, 질량수 보존이 있어. 질량수 보존은 질량수 235와 더하기 1은 바람의 질량수 얼마지? 141. 그리고 크립톤의 질량수 92. 그리고 이걸 y라 할거 3 곱하기 y가 되겠지? 되겠나? y는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1이지. 되겠어? 네. 됐나? 그래서 원자 번호 제로에 질량수 1이 된다면 이건 중성자야. 그래서 나가 중성자, 가는 우라늄 235짜리가 된다고. 되겠어? 네. 그래서 기억 가는 원자번 92번 우라늄 235짜리 맞지? 네. 나는 중성자 표시 맞지? 네. 됐어? 네. 핵 연료봉의 질량은 발전 후가 좀 더 작아지냐 했어. 이 핵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뭐라고? 전하량 보존 1번과 2번 질량수 보존이 있었지? 네. 세 번째 하나 더 있어. 세 번째는 질량은 보존될까? 핵반응이기 때문에 질량 보존되지 않았다고. 질량이 결손, 질량이 줄어들어. 다시 말하면 요 놈의 질량과 이놈의 질량을 비교해 볼 때 질량만 따지면 방전이 더 크다고. 질량 결손이 있어. 이 질량 결손 델타 M에 C 제곱한 게 여기에 발전된 에너지 E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연료봉의 질량은 발전 후가 작아졌어. 질량 결손 통해서. 오케이? 네.
전하나 보존과 질량수 보존, 즉 원소 기호의 아래쪽 하단에 쓰는 전하량과 위쪽에 쓰는 질량수 보존은 다들 일어났는데 질량은 살짝 감소한다고. 감소한 질량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나? 다음 질문 4번 문제. 그러면 원자 X의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입자 A와 중성 미자를 나타내는데 하고 있어. 질문이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와 중성 미자 등으로 분계된다. 이걸 우리는 베타 분계라는 이름을 써. 알겠나? 이때 중성자의 분해에 관여하는 이것을 우리는 약한 상호작용, 약한 양력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여기에 관여한 입자를 보손이라는 입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입자 A는 했네. 입자 A가 전자가 돼야 되겠지. 이랬나? 입자 A가 전자가 돼야 되겠어. 양성자는 했어. 이 양성자를 이루는 입자를 보면은 업, 다운 거꾸로 돼 있고 중성자는 업, 다운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야. 예. 원래대로 만약에 당신들이 이제 제대로 공부를 밟아왔다면 유준쌤하고 통합과학을 한번 한 시간이 있었을 건데 통합과학 거기서 가르친 내용이야. 그래서 양성자는 위 쿼크, 업 쿼크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지. 되겠나? 이 약한 상호작용 매개 입자는 보손이라는 입자야. 되겠어? 자, 어쩌다 보면 이런 문제를 좀 더 많이 접하게 될 거라 보는데 자에게 큰 4개의 힘은 강력 또는 강한 상호작용과 양력, 약한 상호작용 그 사이에 낀 거는 그러니까 무엇보다 강하냐 약하냐인데 전자기력보다 강하냐 약하냐로 구분하겠어.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중력. 강력은 양성자를 구성하는 업, 다운 쿼크 사이를 묶어주는 힘 또는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전기적인 반발력을 묶어줄 중성자가 관여하는 힘 이런 걸 강력이라고 불러. 이해됐어? 그래서 매우 좁은 범위에서만 작용하는 거야. 이때 이 쿼크들을 묶어주는 매개하는 입자를 글루온 양성자가 반발할 플러스 반발해서 밀려나갈 그걸 매개할 중성자의 관여 입자를 타이온이라는 이름을 써. 전자기력에 관여하는 입자는 광자라 불러. 양력에 관여하는 입자는 보손이라는 입자인데 보손의 종류는 꽤 많아. 그래서 중력에 관여하는 입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중력에 관여하는 입자를 중력자라 하자 한번 찾아볼까 한데 아직은 발견되진 안 되고 있어. 중력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야. 어차피 없을 수도 있어. 이해했어? 물론 중성자는 쿼크가 업, 다운 역시 마찬가지. 이 쿼크들을 묶어줄 매개 입자는 글로네야 되면서 알겠나? 자 여기 4대 힘하면서 이렇게 4가지를 하고 관여하는 매개 입자
보손의 종류 뭐 W 보손, Z 보손 뭐 등등등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전혀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 양력이 아까 말했던 요 중성자가 붕괴되는 데 관여하는 베타 붕괴에 관여하는데 그때 양력이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사번 이해됐어? 예. 또 다른 질문? 6번. 6번 문제. 다와 같이 집 표면에 정지해 있는 우주선 내부에서 이 우주선은 정지 상태야. 광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위의 광센서 A, B, C, D가 고정되어 있대. 가운데에 광원이 있고 광센서 A, C가 그리고 B, D가 이렇게 있대. 반면 나는 이 우주선이 속력 부위가 0.60 광속의 60%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대. 되겠나? 예. 이때 빛이 광원 C로 향하는 광센서 C로 향하는 거지. 아. 빛이 광원에서 C로 향하는 오른쪽 방향으로 속력 부위가 움직이고 있대. 이게 나의 상황이야. 되겠나? 예. 기억. 우리가 이런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공리 이거는 갖고 들어가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데 뭐지? 빛 광속. 광속 불변과 또 상대성 원리지. 이해했어? 광속이 지구 자전 방향 및 공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쏘여줘도 또는 반대 방향으로 쏘여줘도 또는 수직하게 쏘여줘도 광속의 차이가 없다는 걸 밝혀낸 사람이 있네. 누구지? 슈타인. 아인슈타인. 마이클슨이죠? 마이클슨과 몰리 실험이 빛을 매개하는 에테르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구의 공전 방향에 대해서 에테르 흐름이 날아날지 수직할지 뭐 거기에 대해서 속도 차이를 측정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속도 차이가 안 났어. 광속이 일정한 걸로 보인 거는 마이클슨 실험이지. 반면 상대성 원리 이거 누가 발표한 거야?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옛날에 발표된 거잖아. 갈릴레이가 발표한 거야. 얘기했잖아. 갈릴레이가 등속으로 쭉 가는 배에서 돌을 떨어뜨렸어. 갈릴레이 입장에서는 그냥 쑥 직선으로 내려온다고 자연낙한다고 느끼는데 니들 볼 때 어떻게 돼? 수평만 던진 물체 운동처럼 보인다고 했잖아. 누가 맞다고? 누가 맞다고 하는 게 그게 상대성 원리야. 상대성 이론 말고. 그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지. 동시적인 상대성도 있었지만 일단 빨리 달리다 보니까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과 마지막으로 질량 증가는 빨리 달리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 되겠나? 예. 기억 광원에서 A로 진행하는 빛과 C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했어. 우주선이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우주선 방향을 쪼개준 빛의 속력과 우주선 반대 방향을 쪼개준 빛의 속력 누가 더 빠르댔어? 우주선이 오른쪽 가고 있는데 우주선이 가는 방향으로 빛을 쪼개준 것과 우주선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쪼개줄 때 빛의 속력 누가 더 빠르다고? 똑같아요. 똑같다고. 광속 불변
알겠어? 그래서 기억 빛의 성이 서로 같다 했으니까 기억 동그라미가 되지? 네. 기억 없는 1, 2번은 지워버려야 되지? 네. 알겠나? 네. 운동방으로 가는 빛의 성이 더 빠르지 하면서 동그라미 쳐버리면 아이디 X 쳐버리면 곤란하다. 알겠어? 빛의 성이 뭐하다고? 똑같아. 알겠어? 네. 그러면 광호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인데 A에 먼저 도달할까? C에 먼저 도달할까 하는 거야. 자 봐. 내가 이게 빛을 쪼여준 거야. 그지? 되겠어? 네. 여기서 빛이 나왔어. A는 여기 있어. 이게 A야. 빛이 가는데 A는 다가오면서 만났지. 그럼 C는 이쪽이지. 빛이 가는데 C는 멀어지면서 만나는 거야. 이해했어? 네. 정지 상태였다면 당연히 원이니까 이 거리가 R로 같으면 여기서 나온 빛은 A나 B나 동시에 도착해. 그잖아? 이해했어? 근데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나를 관측했대.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면 A, B가 동시에 도착한다고 얘기할 거야, 그지? 네. 이해됐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등속으로 움직이는지 정지 상태인지 모르니까 구분 못하니까 A, B가 동시에 도달한다고 얘기하는데 나에서 관찰자는 어디 있다고? 이 우주선의 바깥에 있다고. 알겠어? 나는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관측해봐라는 거야. 알겠어? 네. 광에서 나온 빛은 내가 볼 때는 A씨의 동시에 도착한다고 느껴. 나는 정지 상태인지 등속인지 구분 못하니까. 근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A에 먼저 도달했다고 얘기할 거잖아. 이해됐어? 네. 그래서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이 우주선에서 볼 때 이 빛은 A에 먼저 도달한다. C보다 A에 먼저 도달한다. 니은 맞는 말이야. 이해됐어? 네. 니은 맞는 말이야. 자,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뭐야? 동시에 도달했는데 니들이 볼 때는 뭐라고? A에 먼저 도달하잖아.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네. 누가 맞아? 둘 네가 맞아. 알겠어? 그러면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양쪽에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한 게 맞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A 쪽이 먼저 도달했다고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모순을 설명하려면 모순이 아니다. 둘 다 맞다는 걸 설명하려면 어떤 게 전제돼야 될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우주선에 있는 나한테 흐르는 시간과 우주선 밖에 있는 니들한테 흐르는 시간이 서로 달라. 시간이 다르다. 즉 옛날에는 아인슈타인 나오기 전에는 시간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다 똑같다라고 했는데 아닌 거지.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흘러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과 정지하는 사람한테 흐르는 시간은 서로 다르다라는 결론을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 네. 광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A에 먼저 도달함을 바깥에 있는 관찰자는 그렇게 느낀다. 니은 맞아? 되겠어? 네. 다음 AC 사이 거리는 운동방의 AC 사이 거리잖아. 바깥에서 보니까 빨리 가는 사람은 홀쭉하게 보인다 했지. 이랬어? 네. 근데 그게 홀쭉하게 보이는 게 뭐라고? 운동 방향으로 홀쭉하게 보여. 즉 이 관찰자 입장에서 우주는 어떻게 된다고? 운동 방향으로 짜부게 보이는 거야. 이게 원이 아니라 세로로 길쭉한 타원이 되겠지. 이때 BD 사이는 운동방의 수직 방향이야. 이거는 일정하잖아. 그래서 이 관찰자가 본 저 원은 이런 그림으로 보이지. AC가 짧고 BD가 길게 이렇게 타원 형식으로 보이게 된다. 알겠어? 그래서 AC 사이 거리가 더 짧게 보임이 맞는 거라고. 되겠어? 정리해.
집에 가서 시간 죽이지 말고 옛날에 수업했던 동영상들 또는 성도에 수업했던 동영상들 찾아서 봐라 좀. 서로 다른 질문 사항들도 있을 거고. 금방금방 스킵해 보면 몇 분 안 걸려. 쭉 틀어놓고 볼 필요 없잖아. 또 다른 질문? 10번? 뭐 유체역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다 세밀할 건 없는데 유체역학에서 그냥 간략하게 먹으라고 나오는 부분들은 속력 빠른 쪽은 압력이 작다. 압력이 작다. 요 패턴 하나를 기억하셔서 문제 푸는 거야. 10번 그림은 플러스 X 방향으로 불 때 바람이 요렇게 바람이 분대 공기 흐름이 날개에 플러스 Y 방향의 양력이 작용하는 모습과 날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을 가려면은 여기를 지나간 것보다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쪽이 속력이 빠른 그럼 압력이 여기가 낮은 그럼 반대로 이쪽은 압력이 큰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양력이 위쪽을 향하는 양력을 받아 플러스 Y과 양력이 작용하는 모습 이 상황이고 다음 역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공이 이 방향으로 공이 회전하네. 그지? 그때 역시 플러스 Y 방향 위쪽 방향으로 마그너스 힘이 작용된다. 얘가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공기도 이렇게 흐르잖아. 그럼 얘가 속력이 빠른 그래서 압력이 낮은 그럼 이쪽이 반대로 압력이 큰 그래서 마그너스 힘이 이렇게 휘어지게 만드는 상황을 봤어. 되겠나? 됐나? 네. 그렇다면 바람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불 때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반대가 됐네. 바람이 이렇게 분대. 아니 어쨌든 이렇게 가도 뭐야? 길이가 길고 이쪽은 길이가 짧을 거 아니야. 여전히 속력이 빠르고 압력이 작게 걸려서 양력이 위쪽 방향을 부는 건 위쪽 방향 양력이 걸린 건 똑같네. 이래서 그래서 양력이 위쪽 플러스 Y 방향으로 걸려야 되니까 1, 2번 골라야 되겠지? 되겠나? 네. 그렇다면 이 바람이 이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분대. 그럼 이제 오히려 여기가 뭐가 돼? 나가서. 압력이 낮은 속력이 빠른 되겠지. 네. 마그스 힘은 아래쪽으로 받아줘야 되겠지. 이래서 마그스 힘이 아래쪽 마이너스 Y로 받아지니까 최종 합은 2번이지. 네. 이래서 날개는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든 왼쪽으로 불든 똑같은 상황이 됐고 공이 회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이 왼쪽 볼래 오른쪽 볼래는 마그스 힘이라고 불러주는 유체역학에서 받는 힘의 크기는 서로 반대가 되네. 그래서 네. 정리하세요.
10번 다 됐어? 네. 또 다른 질문? 9번 9번 문제. 수평의 질량 M인 물체가 투의 속력으로 P점을 통과하는 순간 P점에 질량 M짜리가 투의 속력이래. 물체는 Q점의 벽과 충돌 다시 P를 향해서 운동한대. 그래프는 물체가 P를 통과한 순간부터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데 X축 시간축에 대해서 2V 속력으로 왔다가 마이너스 V가 됐대. 충돌 때 2V 속력이었다가 되튀겨 나갈 때 마이너스 V 반대 방향으로라는 말이 되겠지? 네. 되겠나? 네. 그럼 PQ 사이 거리는 어땠어? 아니 어차피 X축 시간과 Y축 속도 차에서 이게 이동한 거리가 되지. 되겠나? 거리는 2V 곱하기 시간이 얼마 걸렸대? 2t 걸렸지? 2t 그래서 4VT만큼의 거리가 되겠지. 요 PQ 사이 거리는 얼마? 4VT가 걸리겠지? 네. 오른 것을 골라내. 2VT가 아니라 4번 4VT지. 되겠어? 4t가 되면 다시 p가 된다? 4t가 되면 튕겨나갈 때 속력은 반절밖에 안 되니까 PQ 사이 거리가 절반에 있다는 거지. 네. 되겠어? 4t일 때는 물체는 PQ의 절반 사이에 거리에 있다고. 되겠나? t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이 크기는 어땠어? t초가 아직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네. 질량 m짜리가 2v가 되니까 2mv의 운동량이지. 네. 알겠어?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래. 아, 맨날 하는 거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에 나오지. 되튕겨 나올 때는 m짜리가 마이너스 v가 되니까 운동 변화. 낮은 운동량 p 낮은 운동량 빼기 초운동량. 낮은 운동량 마이너스 mv가 된 거지. 네. 그래서 빼기 초운동량 2mv잖아.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mv의 운동량 변화는 있겠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는 크기를 물으니까 3mv가 그래서 맞지. 되겠어? 네. 벽으로부터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았다. 운동 방향과 같았으면 속력이 더 빨라져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튕겨 나왔잖아. 힘의 방향이 당연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지. 이해했어? 네. 우리가 운동량을 충격할 때 튕겨 나갈 때 반대 방향 가는 거 마이너스 붙이는 거 항상 생각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2V 속력으로 왔다가 마이너스 V 속력으로 되튕겨 나가는 거 운동량 변화량 마이너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 됐냐? 네. 3월에 아직 질문할 거 더 있는 거 남은 사람은 다음 번 수업 때 3월 질문들 더 하고 플러스 알파 4월까지 숙제 알겠어? 3월에 덜 풀었다 하는 사람은 3월에 어쨌든 다시 풀어내. 마치자.